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PT 이용술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5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드디어 5월이 되었네요. 자, 5월 그러면 계절의 여왕, 계절의 여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PM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5월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액션팩입니다. 아시겠지만 1년에 PM은 1년에 가장 큰 프로모션이 두 번이 있어요. 그 두 번이 5월 달과 11월 달. 자, 5월 달 지금 가장 큰 프로모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액션팩이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달이 1년에 딱 두 번 있습니다. 그 액션팩은요. 우리 기초 2종을 파워 칵테일 플러스 리스토레이트 이 기초 2종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이죠. 한 세트에 2종 기초 2종 한 세트가 10만 920원인가? 끝자리가 저렇게 생각 안 나는데 10만 920원인가 제가 알기로 60원인가 90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10만 1000원이 좀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싸죠. BA 프로모션 같은 경우가 11만 100원 정도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오토십 같은 경우가 10만 4,960원이잖아요. 근데 액션팩은 10만 원대, 10만 1000원이 안 되는 10만 920원, 60원. 이거 오늘 이거 끝나면 하고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프로모션이 있는 달이고요. 그래서 5월 달과 11월 달이 PM 사업에서 가장 매출이 많고 또 가장 승급자도 많은 달이 이 5월입니다. 5월 달은 좀 욕심을 부려야 돼요. 근데 5월 달 제가 작년에 5월 달 사업을 제가 진행해 보니까 저도 이번 달이 5월 사업은 두 번째예요. 작년 5월 달을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은 많이 오르고요. 수금태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극과 극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5월 달 이러한 프로모션이 있는 달에 자신이 결단을 하고 월 초부터 열심히 뛰신 분들은 최고의 결과를 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계절의 왕 5월이다 보니까 놀기 바빠서 이 모임 저 모임 뭐 꽃구경 무슨 구경 그러다가 사업에 집중 못하는 딱 극과 극이 나뉘더라고요. 제 기억에도 작년 5월에는 그 각 라인마다 극과 극이었던 것 같아요. 극과 극. 그때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이 PM 사업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5월 달에 최고의 한 달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가장 또 최악의 매출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달이 5월입니다. 정말 5월 달은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 각자의 몫이겠지만, 자, 우리 월탄 미라클 그룹은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5월 달을 월 초부터 좀 집중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한 줄 독서로서 미라클 모닝 비즈니스타트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 독서. 오늘은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에서 뽑아낸 글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낼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해낼 수 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신념과 함께 시작한다면 그것은 훌륭하게 완성된다. 성공으로 이끄는 힘, 성공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신념이다. 저희 그룹의 이름도 월탄 미라클, 기적, 월탄 미라클 그룹이고요. 그리고 이 신념, 저희 그룹의 그룹 모토가 신념의 힘으로 기적을 만든다. 이게 저희 그룹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신념이라는 거는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 굳은 믿음을 신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념과 함께 시작한다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사업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이런 신념과 함께 시작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글귀를 뽑았고요. 이러한 신념은 성공을 이끄는 힘이고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그룹 미팅이 아니라 이 미라클 모닝 비즈니스가 끝나면 오늘 목표 직급 선언 릴레이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5월 사업 목표를 어제 제가 그 그룹 단톡방에 올려드린 사업을 좀 사업답게 해보자 그런 어떠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보셨습니까? 그 영상은 꼭 보셔야 돼요.
정말 사업다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최소한 IMA 이상인 분들은 그 정도의 사업 목표와 계획은 세우고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럼 파트너상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렇게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목표직급 선언 릴레이도 진행이 될 건데 그 단순히 그런 목표직급을 선언하는 걸 끝내지 말고 확실히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런 신념과 함께 그런 목표 직급을 선언한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신념의 마력의 책에서 이런 글귀를 뽑아봤고요. 자, 신념의 마력 책 읽어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필독서 중에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추천 도서 중에 하나가 이 신념의 마력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신념의 마력 책을 굉장히 많이 좀 읽었었고,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이 월튼 미라클 그룹의 모토도 신념의 힘으로 기적을 만든다는 그런 모토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신념의 마력 책, 한번 추천 도서 중에 하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런 한 주 독서로 오늘 비전 스타트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제품 미니 특강은요. 어떠한 제품 미니 특강을 할 것인가 이미 한번 예고를 했었습니다. 어떤 예고를 했으면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금요일 금토 이틀에 걸쳐서 우리 효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효소. 지금 제가 제품 미니 특강은 제품에 대한 어떤 설명보다 우리 PM 제품을 전달하기 전에 우리가 각자 건강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들을 좀 쌓아가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효소에 대한 얘기 좀 했는데, 자, 우리 효소에 한번 복습해 볼까요? 효소라는 거는, 효소를 무조건 아셔야 돼요. 우리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이 효소가 얼마나 중요하면, 효소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먹는 뭐 탄수화물, 지방의 음식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이제 전문가적으로 그런 걸 기질. 그러한 어떤 음식들을 먹게 되면 소화하고 분해하고 소화하고 흡수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소화하고 분해하고 흡수시키기 위해서 이 효소가 없으면 안 되고, 즉 효소는 생명체의 화학적 반응에 관여해서 즉 촉매로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꼭 필요한 것 중에 효소죠. 아무리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탄수화물을 먹어도 이 효소 없이는 우리가 흡수시킬 수 없다. 그리고 이 또 효소에 또 도움을 주는 효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효소를 활성화시키려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하나의 조 효소로서 함께 했을 때 우리가 흡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효소라는 거는 이제 봤더니 크게 봤을 때 효소라는 거는 식품 효소, 즉 체외 효소, 식품 효소와 체내 효소로 나눠진다. 식품 효소 우리가 먹는 거죠. 그 체내 효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원형 엔자임, 그것이 체내 효소고요. 우리가 먹는 이 식품 효소는 이런 화학 반응에서 촉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이 체내 효소가 이런 화학 반응에 촉매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 체내 효소도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식품 효소를 먹는 이유는 먹었을 때 혜택은 이 체내 효소가 소화 효소로 덜 쓰이게 해서 더 많이 대사 요소들을 더 많이 쓰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식품 효소를 먹는다. 그래서 우리 PM의 제품들은 이런 식품 효소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발효하고 효소 제품들이 저희 PM의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 PM 제품 열심히 먹으면 이런 소화 효소로 쓰이는 체내 효소가 덜 쓰이게 되고 대사 효소 쓰이다 보니까 저희 제품이 대사 증후군이나 그런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내 효소를 어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가지 정도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런 체내 효소를 활성화시키려면 체액을 pH 7.4 정도의 약 알카리성으로 유지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5가지 중에. 자, 그 체액이라는 게 왜 중요하면 우리 몸은
최소의 생명 단위인 세포로 우리 몸이 우리 하나의 협업 공동체인데, 이런 세포라는 거는 이런 체액의 바다에 떠 있다는 거죠. 이 체액이 pH 7.4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7.35에서 7.45 정도의 그러한 pH를 유지했을 때 효소의 활성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근데 별개로 위에서 분비되는 이 펩신이라고 하는 건, 펩신, 위산과 펩신, 소화제 중에 펩신 들어가 있는 소화제 많이 있더라고요. 위에서 분비되는 펩신은 pH가 2.0 강산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그리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트립신이라는 건, 이런 효소는 pH 9.5의 중알칼리성 환경에서 효소활성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런 체액은 7.4 정도의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했을 때 효소가 활성화되는데, 그 중에 펩신, 트립신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 펩신은 강산에서 2.0 정도의 pH 2.0 강산에서, 트립신은 pH 9.5의 중알칼리성에서 효소 활성도가 높다. 이런 것들까지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면,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pH가 뭐냐? pH가 뭐냐? pH, 그것도 하나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또 산성이냐, 뭐 알칼리성이냐. 예, 이걸 이제 pH라고 하는데, 이 pH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H라는 건요, 수소 이온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 이온은 H 플러스, 이게 수소 이온이에요. 수소 이온은 이 pH, 이온 농도가 pH인데, 이 P도 이 앞에는 스몰, 뒤에는 대문자로 쓰는 게 여기 맞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pH라는 거는 0에서부터 14까지, 1에서부터 14까지. 그래서 요 7을 중심으로 해서 7이 이제 중성이에요, 중성. 그리고 7 이하면 산성, 7 이상이면 이제 알칼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시면은 수소 이온 농도란 물질의 산성,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용액 1리터 속에 존재하는 수소 이온의 몰수를 의미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알고 계세요. 0에서부터 14까지 범위를 나타내고, 보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을 기준으로 해서 미만이면 산성, 이상이면 알칼리성,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pH가 낮은 경우, 뭐 이렇게 염기성, 이런 말을 쓰죠. 염기성 또는 알칼리성을 의미합니다. 수소 이온 농도. pH란 무엇이냐? 수소 이온 농도를 얘기하고, 그 농도는 0부터 14까지 있다. 7을 기준으로 해서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이렇게 구분이 짓는다.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예, 나오죠? pH. 예, 이런 0부터 14까지. 사실 화학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어려운 어떤 부분을 좀 쉽게 수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pH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화학에서 물질의 삶과 염기의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이제 사용되는 게 이런 이제 pH라는 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아셔야 될 게, 요 H 플러스, 요게 지금 이제 수소 이온이라는 거고, 여기에 대비돼서 OH 마이너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H가 있죠. 여기도 H가 있고, 이거는 이 H는 즉 수소죠. 수소가 산소와 결합된 형태, 이거를 수산화 이온이라고 해요. 요 H 플러스는 수소 이온, 그리고 OH 마이너스는 수산화 이온이라고 해요. 요 두 개가 만나면, 요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요. 요 두 개가 만나면 이게 H2로 돼서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 수소 이온이 많으면 산성 쪽에 가까워지는 거고, OH 마이너스가 많으면 산성 쪽으로. 이게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비율이 O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이렇게 봤을 때 수소 이온이 많고, 요거는 OH 마이너스가 많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도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산화 이온, 그리고 수소 이온.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pH 산성과 알칼리성 구분된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야, 이 pH를 왜 얘기하냐? 방금 이 pH를 우리가 왜 pH가 뭐냐라고 질문했던 거는 우리 몸의 체내 효소, 즉 원형 엔자임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이 pH 농도가 중요하다. 어떤 게 우리 몸은 70%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물, 그 체액의 pH가 균형, 모든 건 조화와 균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pH의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 이 pH 농도가 이 체액이 약 알칼리성이 건강한 몸을 만들기 때문에 이 pH를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그럼 pH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건전지에 이용되는 산이니까 당연히 0.2, 0.3 굉장히 강산성이네요. 위액이 1.0에서 3.0 보통 우리 위액은 pH 2 정도라고 하잖아요. 네, 이 정도 위액도 강산성이죠. 산성. 식초도 산성입니다. 식초 2.4에서 3.4 정도의 산성이고요. 탄산음료가 2.5에서 3.5. 즉 제베토? 이건 뭐죠? 제베토?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6.0에서 7.0.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탄산음료나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게 내 몸이 산성화된다는 얘기잖아요. 체액이. 마시는 물이 보통 6.4, 6.6이라고 해요. 근데 순수한 물은 7.0이라고 합니다. 7.0. 7.0이 아주 순수한 물이 이제 중성이라는 얘기인데 바닷물은요 7.8에서 8.3 정도고 암모니아 이게 10에서 11.6 10.6에 굉장히 좀 알칼리성 높은 강 알칼리성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제가 14.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재미있는 거 알칼리성은요. 사실 이런 세제 같은 거 뭐 닦는데 청소하는 거에도 많이 써요. 알칼리성이. 그래서 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양잿물인가? 그게 양잿물도 알칼리성일걸요? 내가 알기로. 예, 이런 세제. 예, 이런. 그래서 공업용 알칼리성은요, 우리가 알칼리 좋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체액은 약 알칼리성, 약 7.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0.5죠. 7.4니까 0.5,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해서 7.35에서 7.45 정도가 제일 좋다. 그런 의미지, 알칼리가 좋다, 뭐 산성이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체액은 약 알칼리성일 때 우리가 가장 모든 어떤 건강에서 가장 좋은 pH가 체액의 pH 7.4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체액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우리 몸속의 물 중에 혈액은요, pH가 7.38에서 7.46 정도, 그러니까 7.4 정도, 7.45 정도 이렇게 혈액이 요조일 때 가장 혈액이 좋아요. 이게 혈액이 산성화되면 어떤 문제가 있죠? 자, 우리 모세혈관이 왜 막힙니까? 이런 혈액이 산성화되면 어혈이 생기는 거예요. 어혈이. 그래서 모세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혈액은 pH가 7.38에서 7.46 정도를 유지했을 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위액은 pH가 pH 2 여기 좀 낮게 나왔는데 pH 2 미만일 때 0.9, 1.5 위액은요 위산은 약 산성이 돼요. 이게 위액이 또 산성이 너무 농도가 넓어도 안 돼요. 위액은 강해야 돼요. 그래야 위액은 어쩌면 우리 또 1차 저지선 중에 하나거든요. 위액이. 우리가 뭔가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이 위산이 다 죽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위산이 잘 나오고 이 농도가 진해야 된다. 자, 그리고 피부. 자, 우리 액티바이 세븐 나왔으니까 피부는요, 보통 pH가 5.5 정도일 때 이 피부도 1차 저지선 중에 하나죠. 방어선. 5.5 정도. 신생아들은 4.5 정도로 합니다. 왜? 양수가 또 산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 악의 몸속은 당연히 알칼리죠.
태어날 땐 다 우리 몸의 체액은 알칼리로 약 알칼리성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피부는 이렇게 pH가 5.5 정도 돼야 세균이나 그런 거에서 보호할 수 있으니까 pH 이 정도 이른다는 거, 이거 이제 우리가 건강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혈액의 pH와 위액의 pH, 위산의 pH와 피부의 pH 다른 거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물, 즉 체액은요, 물은 세포 안에 세포질에 있는 체액과 세포 외에 있는 건 달라요. 그래서 이 세포 안에 있는 이런 몸에 있는 그 세포의 pH는요, 7.0, 즉 중성입니다. 중성.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체액이 이 혈액을 포함해서 한 7.4에서 약 알칼리성을 띄어야 된다. 세포는 7.0이다. 중성이다.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좀 어려운 말인데, 혈중에는 이제 쉽게 해서 혈액은 아신 것처럼 7.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05 뭐 이렇게 표현하네요. 0.05 0.5가 아니네. 0.05 0.05 그러니까 7.35에서 7.45니까 0.05 이 정도가 이제 혈액의 이제 pH인데, 순수한 물은 7이라 그랬고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물도 pH 7 중성입니다. 이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득이면, 보시면 이 세포 외액이 있죠. 세포 내액이 pH 7.0인데 세포 외액은 약 알칼리성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런 중간 대사 산물이 있어요. 이 대산물이 이온화돼서 어떤 재료들 이런 얘기하는데, 이 재료들은 산성인 것도 있고 알칼리성도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 이 세포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이런 것들 플러스 마이너스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반대로 최종 대사 쓰레기 산물, 즉 산성, 이건 무조건 산성이에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세포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나가야 되거든요. 이때 침투 효과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7.0이고요. 바깥에는 이제 7.4 정도니까, 그래야 이게 이제 약한 쪽에서 알칼리성 쪽으로 이렇게 침투해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삼투압하고 좀 다르겠죠? pH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이거 어려운 얘기니까, 어쨌든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세포 내액은 7.0이고 pH, 세포 외액은 7.35에서 7.45 정도의 약 알칼리성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세포가 어떤 대사를 하고 이런 어떤 노폐물을 빼주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이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자,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pH가 왜 중요하냐. 저도 이번에 공부를 알았네요. 우리 몸속에 3대 건강 지표가 있습니다. 3대 건강 지표. 이게 온도, 당도, 산도. 온도, 당도, 산도.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속에 아주 중요한 건강 지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혈압이 있고, 뭐, 고지혈증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는 몸무게가 몇 킬로 빠졌냐, 뭐 늘었냐, 이런 수치는요, 여기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레입니다. 그거 조금 변한다고 해서 내 몸이 아주 건강이 나빠, 이런 게 아니래요. 정말 우리 건강의 중요한 지표는 온도. 그 체내 요소 얘기할 때 나왔어요. 온도가 낮아도 체내 요소가 활성화 못 된다고. 그 라이프 스타일에 항상 어느 정도 온도를,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체내 요소 같은 경우도 37도일 때 가장 활성화된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저 36.5도를 균열 맞춰야 되는데 한 이 이상 약 한 37도 정도가 가장 좋대요. 이게 가장 면역력도 높아져 있는 온도라고 하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에서 잘 이루어지면 열을 발생시키거든요. 열을. 그래서 이런 온도는 굉장히 온도는 조금만 변해도요. 자, 35도 이하면 사람 죽습니다. 35도 이하면 이런 거. 그리고 42도 이상이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고 하는 어, 항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런 균형을 잡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면역 체계가 갖고 있어요. 이런 자연 치유를 갖고 있어요. 항상성, 항상성.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시고 온도 내 몸의 온도 변화는 심각한 거다. 이 온도가 하나의 건강 지표 중에 1순위고 그리고 당도도 있어요. 당도. 자, 당도가 뭐예요? 이 당도가 우리 몸속에 당이 많으면 당뇨 되잖아요. 당뇨. 이 당도가 내 몸의 건강 지표 중에 하나면 또 하나가 이 산도예요. 산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pH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pH. 즉 이 pH라는 게 즉 우리 몸을 산성화 많이 들었죠. 산성화. 내 몸이 산성화된다는 말이 뭐예요? 나의 체액이 7.4에서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게 산성을 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몸속 3대 건강 지표는 제일 중요한 거 온도, 당도, 산도다. 이 세 가지 제일 중요하고 자, 이 70%가 물이잖아, 우리 물. 인체는. 이 물은 약 알칼리성 7.4, 7.4 플러스 마이너스 0.05 정도의 이런 pH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몸이 중성은 세포 내액은 중성이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 0.05만 떨어져도 산도가 즉 7.4에서 7.35만 떨어져도 0.05도만 떨어져도 효소 활동이 10% 감소한다. 감소한다. 7.4를 기준으로 했을 때 0.05만 떨어져도 효소 활동이 10% 감소한다. 이게 지금 효소 얘기에도 연결되는 얘기죠. 이게 더 떨어지면 내 몸이 점점 산성화가 된다라면 효소 활동은 10%가 아니라 계속 줄어들겠죠. 그럼 효소 활동이 활성화가 안 되는 얘기는 내가 소화 흡수를 못 시킨다는 거고 못 시키면 내 영양소가 세포 하나하나가 제대로 전달 안 되겠죠. 이 pH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 몸속에 몸이 산성화되면 어떤 병들 야기하냐. 부정맥, 암. 자, 암은요. 저산소증과 세포에 저산소증이 생기고 내 몸이 산성화되어 있으면 즉 7.4의 pH를 유지하지 못하고 산성화되어 있으면 암을 유발시킵니다. 부정맥도 유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화라고 하는 것도 이런 산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노화. 참 노화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우리가 모세혈관이 막혀가는 것도 하나 노화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근데 이러한 모세혈관이 막혀간다는 거에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혈액이 산성화되면 어혈이 생기고 모세혈관이 막혀가요. 즉 내가 산성화되어 간다라는 게 노화 가는 과정이 노화다. 우리 사업과 연결시키면 혈액이 산성화되면 어혈이 생기고 어혈이 생기면 모세혈관이 막혀간다. 모세혈관이 막혀가는 것도 하나의 노화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내 몸이 왜 알칼리성을 띄어야 되는 이유는 보통 세균들이 들어오면 이런 산성 노폐물들을 막 내보낸다는 거예요. 산을. 이 산성 노폐물이 쌓인다는 겁니다. 체내 세포를 파괴하고 근데 이럴 때 내 몸이 알칼리성이면 이걸 중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중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내 몸이 알칼리로 유지해야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병을. 세균 같은 경우에서도 이 세균이 더 공격한다는 게 산을 배출, 체내 세포를 파괴하면서 산을 배출해요. 산성 노폐물을.
우리의 유전자는 원래 알칼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 몸이 또 알칼리성 유전자도 제대로 이게 이제 구현되는데 이 유전자조차도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 약 알칼리성의 어떤 체액의 pH를 유지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도 나오네요. 약 알칼리 상태에서 세균 침투 시 방어 가능하다. 나왔고. 근데 이렇게 알칼리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산성 체질로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이렇게 알칼리 약 산성화되면서 대사 장애가 발생한다. 대사 장애. 그래서 이 몸의 산성화는 만성 질병의 시작이다. 만성 질병의 시작이다. 자, 우리 제품에서는 이러한 pH 밸런스 잡아준 제품이 뭐가 있죠? 예, 뉴스트레이트. 자, 미네랄은요, 이러한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에 미네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미네랄. 자, 예를 들어,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미네랄이 이런 것들을 이제, pH의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우리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미네랄이 부족하면 왜 골다공증이 생길까요? 자, 우리 몸은 이런 혈액의 pH 7.4를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그 항상성을 갖고 있다. 항상성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혈액이 산성화되면 이때 칼슘이라든가 이런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다시 돌아가는데 이때 만약 이게 내 혈중에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칼슘이 부족하면 혈중 칼슘이 이때 뼈에서 칼슘을 뽑아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혈액이 산성화되면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이유도 뼛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서 다시 약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내 뼈에 칼슘을 뺏쓰는 거죠. 이런 부분이고. 근데 뺏쓰다가 이게 또 못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혈이 되고. 이런 부분들. 어혈이 되는 것도 사실은 그 칼슘을 쓰고 이 남은 것들이 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몸의 산성화는 이 pH 밸런스가 무너지면 만성의 질병의 시작이다.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특히나 암 환자들은요. 암 환자는 무조건 산성식품들은 피해야 돼요. 산성식품들은 피해야 되고 그리고 내 몸을 약 알칼리성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해야 돼요. 산성 노폐물이 이게 축적이 되면 정상세포는 죽는데요. 근데 암은 안 죽어. 안 죽고 이 암세포 유전자 변이 일으켜 더욱 증식을 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렇게 증식되는 이유가 내 몸이 산성화돼 있으면 더 빨리 증식을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약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유지시켜주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죽염수도 먹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염수. 그리고 이 리스토레이트, 우리 암 환자분들은 리스토레이트 같은 경우는 최소 하루에 3포 이상은 먹어야 돼요. 3포 정도. 그래서 내 몸을 항상 그 체액을 pH를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런 극심한 산도 변화 시 또 심장 내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심장과 뇌. 우리가 이런 pH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심장과 뇌에도 기능 장애를 초래하고 체액과 혈액은요, 약 알칼리성, 그리고 이제 반대로 타액, 뭐 침이라든가 위산이라든가 땀은 산성이에요. 산성, 땀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는 많이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도 내 몸에 이제 산성 노폐물을 또 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냥 사실 알아두시고요. 자, 내 몸속의 pH는 7.4. 근데 이게 7.3으로 떨어지면 장기 기능도 저하가 된다 합니다. 내 몸에 있는 장기들이. 그리고 7.0 이하로 떨어지면 사망한다고 해요. 사망. 이만큼 pH가 이렇게 중요해요. 온도, 그리고 당도, 산도. 산도 그러니까 이 산도라는 과자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웃는 분들은 산도라는 과자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 온도,
당도, 산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다. 다른 지표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잘 유지를 하면 이게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면 웬만하면 잡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내가 내 몸이 좀 산성화됐구나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 병원 가서 검사하시면 돼요. 병원 가서 소변 검사든 혈액 검사하시면 되는데,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이살이라고 하는 이 나이살이 좀 생겨나면은 내 몸이 좀 산성화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나이살이 나이 들게 당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점점 산성 체질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신호가 나이살이다. 나이살. 그러면 내 몸을 약 알칼리성으로 잘 유지한다라면 이 나이살도 안 생긴다는 얘기죠. 나이살 지금 있는 분들, 이 나이 먹어, 나이살 어쩔 수가 없어가 아니라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산성식품들은 피하고 내 몸을 이렇게 알칼리 유지하려면 여기 몸속 산소가 원인 나오지 않습니까? 산소가 원인. 과도한 산성식품을 섭취하기 때문에 산도가 불균형 처리한다. 과도한 산성식품. 아까 어떤 게 있었어요? 콜라. 그것도 그렇고. 그런 산성식품들을 피해야 돼요. 산성식품 대표 중에도 뭐가 있습니까? 고기. 동물성 단백질. 정확히 얘기하면 식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은 이러한 내 몸을 산성화시키는 주범 중에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그런 고기예요. 고기. 동물성 단백질. 왜 그러면 그걸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산성 노폐물들이 생겨나요. 단백질을 아미노산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동물성 단백질이라든가 그런 콜라, 또 기타 맥주, 또 어떤 것들이 있죠? 빵, 그런 산성식품들 많이 좀 멀려. 밀가루, 여러 가지. 어떤 것들 아시죠? 산성식품들. 그런 것들을 좀 줄여야 돼요. 아무리 우리 PM 제품이 좋고 해도 그런 것들을 더 멀리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또 산성화되는 두 번째 이유는 채소와 섭취 결핍. 즉 무슨 말이냐?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면 내 몸이 산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 몸이 산성화 되시는 방지하기 위해서 뭐래요? 리스토레이트 열심히 먹어야 돼요. 리스토레이트. 그리고 비타민, 액티바이저 열심히 먹어야 돼요. 액티바이저. 실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지혈증이나 이런 거에서 액티바이저만 제대로 먹어도요. 고지혈증 다 잡혀요. 고지혈증. 그리고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거 리스토레이트만 열심히 먹어도 내 pH 밸런스 잡을 수 있습니다. pH. 비타민 얘기하니까 당연히 파워 칵테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기초 3종이 왜 제일 중요하냐? 이 기초 3종이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들을 잡아준 제품이에요. 지금 얘기한 거에서 제가 어떻게 해요? 기초 3종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복원시켜주는 하나의 건강 솔루션이다. 자, 온도도 우리 액티바이저가 체온을 올려주지 않습니까? 당. 이 당이요. 우리 리스토레이트로 해서 크롬부터 해가지고 우리 유산균 이런 어떤 식이섬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당도를 잡아주죠. 특히 파워 칵테일은 당 독소까지도 잡아준 제품이에요. 미네랄, 야채 많이 먹어야 된다? 우리 안에 56가지 이상의 그런 야채, 과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이유는 우리 PM 기초 3종 제품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온도, 당도, 산도를 잡아주는 제품이 균형 있게 잡아주는 제품이 우리 PM의 피트라인 기초 3종이다. 여기 있네요. 포에버 건강 솔루션. 독일 PM의 기초 4종 포에버 건강 솔루션은 혈액과 체액을 깨끗하게 디톡스 해주고 혈액과 체액을 여기 디톡스 해주는 게 뭐예요? 말한 것처럼 혈액에 산성화되는 걸 막아주고
체액의 pH를 유지시켜주고 혈액 속에 있는 지방도 연소시키고 또 리스토레이트가 뼈에 붙어있는 지방들도 없애주고 혈관 청소 및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면서 혈관 청소, 예, 뮤노겐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면서 모세혈관은 액티바이즈 또 전체적인 혈관의 건강을 노화를 막아주는 게 뮤노겐 노화의 주범이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우리 모든 제품에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가 있죠. 비타민 A라든가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등 이걸 잡아주고 또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이 세포의 산소 공급 및 영양 밸런스를 잡아주는 세포의 산소 공급이 되려면 당연히 헤모글로빈 수치도 높아야 될 뿐만 아니라 모세혈관이 뚫려 있어야 산소가 공급되겠죠. 세포에. 그리고 영양 밸런스를 잡아주는 또 이 영양 밸런스 잡기 위해서 효소도 필요하고 이래서 우리 기초 사종은 포에버 건강 솔루션 즉 우리의 자연 치유를 복원시켜주는 그런 솔루션이다. 파워 칵테일 세포 영양 주스 세포에 필요한 영양 항산화 주스 장 건강 주스라고 하고요. 리스토레이트는 해독 주스 미네랄 주스 그리고 액티바이저는 산소 주스 세포 에너지 주스 모세혈관 관리에 특화되어 있고 뮤노겐 산화지수 보충제로 혈관의 노화 방지를 해주고 그런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해주는 게 이 네 가지 제품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제품만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 뮤노겐 이 네 가지 제품만 꾸준하게 드시면 우리 이런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최소한 80% 이상은 막아줄 수 있다. 거의 해결할 수 있다. 솔루션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어떤 옵션 제품들도 필요하고 또 몇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기초 사정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고 그 중에 오늘은 건강에서 pH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양의 밸런스, pH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건강의 지표 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 온도, 당도, 산도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건강 지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품 미니 특강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비즈니스 미니 특강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5월 2일, 이제 5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항상 월 초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PM 사업은 어떻게 진행한다고요? 자, PM은 월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내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5월 20일 날 수당으로 하나의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사업은 한 달 월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자, 이러한 한 달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이냐.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업이에요. 사업은 짜임새가 있어야 되고 전략과 목표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업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사업자의 기본은 뭐냐. 사업자의 기본이 뭐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놀러 가도 기본은 해야 돼요. 기본. 자, 사업자의 기본은요. 목표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사업자의 기본이에요. 목표도 없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런 목표 설정함에 있어서도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의 요령은 있어야 돼요. 어떤 요령? 우리 월 단위로 진행되는데 그냥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잘라서 해라. 저희는 1차, 2차, 3차, 4차 즉 1막, 2막, 3막, 4막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해라. 무작정 한 달 내내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그때 흐름을 잡아서 사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1차 마감은 즉 1막은 우리가 보통 5일까지 5월 5일까지가 1막이고 그리고 15일까지가 2막 그 25일까지가 3막 말일까지가 4막 이렇게 4번으로 나눠서 주보다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가 1차 마감이 5토십 결제일을 중심으로 나눈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5일날 1차 오토십 결제일이 있죠. 15일날 두 번째 결제가 있죠. 25일 세 번째 결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오토십 결제가 있는데 이게 1막, 2막, 3막으로 나누고 마지막 4막은요. 1막, 2막, 3막의 결과를 가지고
사막에서는 마감에 대한 월마감 전략을 세워서 마무리해주는 그게 사막이에요. 사막에서는 마감을 위한 마감과 시작을 위한 마감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 제가 이 한 달 사업 시작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해라, 어떤 마무리 해라. 25일까지가 한 달 사업의 마감이라는 생각으로 해라. 25일까지. 25일까지가 마감. 그리고 25일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말일까지 진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1일부터 5일까지의 이 1막입니다. 1막. 오늘이 그 1막의 지금 2일이에요. 1막인데 이 1막에서는 어떻게 내가 사업을 해야 되냐. 항상 마감이 끝나면 항상 좀 아쉬움이 들지 않아요? 후회가 아닌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조금만 더 했으면. 항상. 요거만 좀 이렇게 좀 부족했고, 이런 거 좀 잘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러한 아쉬움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일부터 5일 이 1막에는 1차적으로 나에게 이제 새롭게 주어진, 만약에 말일날 마감 실제 했지만, 내가 아직도 월 마감주에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이제 한 5일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요 안에 내가 4월 달에, 지난달, 전달에 내가 아쉬웠던 것들을 확실히 깔끔하게 끝내주는 것도 하셔야 돼요. 분석하시면서. 왜 그러면 내가 새롭게 지금 시작을 하는데 끝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은 없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5일에는 전달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분석하고 내가 보완할 것들, 아쉬웠던 거를 체크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1막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진짜 또 제일 중요한 건 이번 달에 대한 어떤 구상의 시간. 내가 이번 5월 달을 어떤 식으로, 이번 달을 어떤 식으로 내가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1일 날은 그런 구상의 시간을 하루만큼이라도 한 달 사업에 대한 구상의 시간을 가져라. 저는 습관적으로 매달 1일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요. 한 달 사업에 대한 그런 1일은 전달 사업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또 보완한 것들을 또 체크리스트 뽑으면서 이번 달에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하냐. 이번 달의 목표 그리고 전략과 어떤 계획들을 수립하는 거죠. 큰 틀 안에서 어떤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전략들, 실질적인 액션 플랜, 계획들을 좀 세우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될 것도 실무적인 것들이 하나는 조직도도 좀 새롭게 한번 써보고, 그려보고, 조직도 그리는 거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우리 IBM 이사분들. 내가 조직이 너무 커지기 전에 이렇게 쓰는 그림을 그려서 내 몸을 좀 확실히 새겨야 돼요. 그러면 스폰서 파트너와 상담도 하고 전화로 상담을 하듯이 만나서 상담하든. 저도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에 제가 지금 우리 배종욱 사장님하고 지금 티타임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 뭐 어떤 분은 전화상으로, 어떤 분은 카톡으로, 어떤 분은 지금 만나서 이렇게 그런 시간들도 가지면서 좀 상담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저는 이번 달에는 일단 제 1대 파트너들과 좀 허심탄회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1대 파트너들과 먼저 우선적으로. 그리고 마감 때 내가 컨택하려고 했는데 못 만났던 사람들도 좀 만나도 보고, 명단 작성도 다시 하고. 어떤 명단 작성? 가망고객 명단도 내가 작성을 하면서 거기서 또 이번 달에 내가 집중 컨택할 사람들 명단들도 작성하셔야 돼요. 이번 달 내가 집중 컨택할 사람. 이때 가장 좋은 게, 저는 개인 목표 중에 하나가 매달 최소한 2명의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개인 목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사실 좀 더 발전시키면, 나는 매달 사업 파트너를 내가 1명은 만들겠다,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제가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단순히 새로운 회원 2명을 회원 가입시키는 거를 넘어서서 한 달에 1명의 나의 사업 파트너를 만들겠다는 목표까지 이번 달부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새로운 사업 파트너 1명. 지금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한 달에 모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매달 내가 1명의 사업 파트너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사업 진행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자,
그러면 명단 작성도 집중 컨택 리스트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야 이거 작성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이런 뭐 그래서 1막 사업은 우리 이렇게 해야 되고 그 2차 우리 2막 사업은 2차 마감은 3차 마감에 대한 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2막은 1막은 보통 계절로 얘기하면 겨울이라고 그러고요. 2막은 이제 봄. 그러니까 6일부터 한 15일까지. 그리고 16일부터 25일까지 이제 3막은 여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막 때는 씨를 열심히 뿌리는 제가 이때 많이 하는 게 씨 뿌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 사업이 씨 뿌리는 거는 컨택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씨 뿌리는 거예요. 다른 의미의 씨 뿌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3막은 그런 씨를 뿌린 거를 후속 조치하면서 그러면서 또 새로운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여름 시즌 즉 3막 때는 땀 흘리는 시기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고 또 4차 마감은 이제 4막은 이제 가을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수확하는 시기가 이런 4막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25일까지를 마감을 생각해라라고 하는 건 내가 액션으로 취할 수 있는 뭔가는 25일까지 하고 나서 25일, 26일부터는 그 내가 뿌린 거에 관련돼서 이제 수확하는 그러한 어떤 액션들이 취해야 되는 게 말일까지의 3막이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1막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느냐. 그리고 제가 1막 때 지난달에 어떤 부족함을 채우는 1막을 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인다고. 그런 분들은 1일부터 매출이 나와요. 왜? 지난달에 이 매출이 나왔으면 내가 SM을 갈 수 있었을 텐데 못 가신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달 마감으로 매출이 2,000포인트였다.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내가 SM을 목표했는데 못했다. 아쉽잖아요. 1월, 4월, 그러니까 5월 5일까지 1막 안에 5,000 정도, 500점 정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1차 마감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1막의 사업에 대한. 내가 IMM이었다? 근데 내가 얼마나 부족했다? 그럼 그 부족한 거를 1막 때 만들어내면은 그런 분들은 이번 달 무조건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마감이 끝났다고 우리 마감 때까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열심히 뛰었어. 막 열이 나고 지금 막 워밍 하고 있는데 이때 일부러 그 분위기를 기세를 꺾는 분들이 있어. 1일만 되면. 다시 워밍업 판을 나중에 한번 꺼트리면요. 불을 꺼트리면 또다시 이제 워밍업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지난달에 내가 열심히 했던 거를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가면서 불을 더 화력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지난달에 마리가 열심히 했다가 1일만 되면 불을 확 꺼버리는 그런 눈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즈니스 미니 특강은 이러한 한 달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달은요. 이번 달은 우리 그룹 차원 목표는 그렇습니다. 지난달 마감한 직급에서 2단계 승급이 이번 달 목표입니다. 2단계 승급. 한 단계도 아니에요. 2단계. 무슨 말이면 자신이 지난달에 매니저였다. 그러면 최소 MM. 사실 IMM까지는요. 매니저였던 분들, 이번 달 뉴 매니저 분들은 무조건 IMM 목표로 진행하셔야죠. IMM. 여기서는 단계도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매달 IMM이 아니신 분들은 일단 IMM이 무조건 목표입니다. 목표 설정하실 때 내가 MM으로 마감했던 IMM, SM 마감해도 IMM, 매니저로 마감했던 IMM. 근데 이 MM으로 마감하신 분들은 또 IMM. 예. 이렇게 무조건 IMM을 목표로 하는데 이 MM으로 마감하신 분들 중에서는 2단계 VP까지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 케이스가 현재 SP라는 직급에 있는 우리 그 영월에 김현 사장님이 MM으로 마감했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VP를 갔어요. 첫 달에 MM, 두 번째 달에 VP, 세 번째 달에 EVP, 네 번째 달에
그때 바로 PP 못 갔구나. 그 다음 달에 PP 갔어요. 예. 그래서 MM으로 마감하신 분들은 바로 VP까지도 갈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MM에 유지했던 VP. 자, IMM에서 VP 이 두 단계, EVP죠. IMM에서 EVP 할 수 있습니다. 두 단계 승급. 지금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SP란 직급에 있는 최현숙 사장님이 IMM에서 한 번에 EVP 갔어요. 한 번에. 예, 가능합니다. VP에 있던 사람이 한 번에 PT.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VP로, 전달에 VP로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제가 바로 두 단계 승급해서 PT를 갔어요. 다 있네, 생각해보니까. 이 이상에 대해서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실제 MM이었던 분이 바로 VP를 갖고, 이 분이 영월의 김 여사님이었고, IMM에서 바로 두 단계 승급해서 EVP 간 사람이 최현수 사장님이었고, VP에서 바로 PT를 간 사람이 접니다. 두 단계 승급했어요. 두 단계. 이번 달 우리 그룹 목표는 두 단계 승급을 목표로 한번 해보겠다.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 달 내가 두 단계를 승급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한번 이번 달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러면서 자, IMM 준비하시는 분들, 자, 아직 IMM 아니신 분들은 무조건 이 그림만 머릿속에 새기세요. 이 구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IMM 가는 방법은. 진짜 IMM은요, 내가 정말 사업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결단만 쓰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직급이 IMM이에요, 사실은. IMM. 이번 주 수요일 날 2시에 지금 현재 IMM 이상 분들 확대 리더 미팅을 지금 수요일 날 2시에 할 예정인데, IMM이 우리 사업의 진짜 시작이에요. 시작. 창업을 한 그런 직급이 IMM이고, 우리 PM의 이런 핀을 받는 직급도 IMM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IMM의 모든 사업자원 포커스가 돼 있고, IMM은 사업의 시작이고, 창업이고, 창업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 IMM부터가 진짜 사업의 시작이고, 나머지 뭐 MM이나 SM 사실은 그 창업에 위한 준비 과정에 놓여 있는 직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IMM은 왜 쉽냐? IMM은 제가 얼마 전에 그룹한테 올렸는데, 요즘에 리더 버전이 있어요. 어떤 리더 버전이 있냐? 저희가 사업에 성공하려면 3, 9, 27, 1단계, 2단계, 3단계 내가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3명을 먼저 추천하는 거예요. 이게 1단계예요. 즉 그 말은 내 직대에 사업자 버전이에요. 사업자 마케팅 버전으로 사업자 1명, 2명, 3명을 만드는 거죠. 내가 1명, 2명, 3명. 사업자 3명. 자, 근데 그 사업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업자? 사업자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3명. 1명, 2명, 3명. 그리고 이 3명도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3명씩. 3명씩. 그리고 이 분들이 9명이죠. 2대가. 이 9명이 3명씩 추천하면 3, 9, 27. 그러면 총 인원이 40명이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무조건 성공합니다. 무조건 성공해요. 실제 한 달 만에도 이거 지금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한 달 만에. 내가 내 1대에 1명, 2명, 3명을 일주일 안에 만들고, 이분들도 똑같이 1명, 2명, 3명, 1명, 2명, 3명, 1명, 2명, 3명을 일주일 만에 만들고, 이분들 이 9명이 3명씩 추천을 일주일 만에, 3주 만에도 3주 코스로 이걸 도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바로 EVP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PT 갑니다. 바로. 근데 이거를 1대까지를 1대 3명, 2대 9명, 3대 27명, 이거를 1주, 2주, 3주 코스로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늦어서, 속된 말로 지금 현재 다른 사업에 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도 지금 많단 말이에요, 요즘에. 애터미에서, 뉴스킨에서 막 넘어오신 분. 그 리더분들한테 우리가 제시하는 버전이 리더 버전이에요. 사장님 리더시니까. 일단은 3, 9, 27까지는 세팅해라. 그분들은요, 3일 만에 완성합니다. 3일 만에. 한 달 만에 PT 가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왜? 이분 리더인 분이야. 이미 조직이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하루, 1명, 2명, 3명, 하루 만에 회원가입시키고, 이분들도 3명씩 하루 만에 결제시키고, 하루, 이틀, 3일 만에도 지금 말씀드린 3, 9, 27을 완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실제 내 조직을 갖고 오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PM에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냥 없는 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자, 1주, 2주, 3주. 이거는 지금 이렇게 도전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조직이 없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잘 생각해보세요. 이 사업자 3명, 주자 사업자 3명을 한 달, 2달, 석 달. 석 달 만에 하시는 분도 있겠죠. 누구는 2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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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만에. 3개월, 3개월, 3개월 걸려서 9개월 만에. 4개월, 4개월, 4개월 걸려서 1년 만에. 어쨌거나 사업자 라인을 3, 9, 27 만들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3, 9, 27 사업자 라인을 만들면 무조건 성공해요. 그래서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를 3, 9, 27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룹 단톡방의 참여 코드도 1, 나로부터 1, 3, 9, 2, 7이에요. 제 참여 코드. 그 의미가 있어요. 저희는 결국 3, 9, 27. 이 기본, 성공의 기본 구도에, 이게 성공의 기본 구도예요. 이 성공의 기본 구도에 도전하는 사업이 저희 사업입니다. 자, IMM은 너무 쉽죠. IMM은. 왜? 1명, 2명, 3명의 사업자를 추천하고 이분을 MM으로 만들면 이분을 SM이 되면 이분이 매니저만 해도 그래서 나의 소비자와 합쳐서 2,500점을 만들고 SM이 2,500점이고 MM이 5,000점이잖아요. 이건 IMM은 솔직히 너무 쉽죠. 지금 얘기한 거와 대비했을 때. 이 그림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의 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2일, 5월 사업이 시작합니다. 5월 사업 목표 스폰서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요거 이렇게 양식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스폰서에게 제출하시고 이 스폰서 제출하는데 제출이 좀 자기가 이 목표를 좀 설정이 어렵다.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영상 들으신 분들은 보상 플랜의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사업에 모르시면 당연히 못 세워요. 글로벌 전선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이런 분들. 그럼 스폰서와 꼭 상담을 요청하셔서 자신의 목표 설정부터 함께 해달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목표 직급 선언 릴레이. 자, 이거는 누구든지 이번 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달 가족팩 2개를 직접 추천하겠다는 목표 설정 꼭 해주세요. 개인 목표 중에. 자, 이런 말씀 드리죠. VP 아직 이전에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멤버십이 그렇게 좀 빈약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매달 내가 가족팩 2개 직접 전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개인 목표 세우시라고. 왜? 그렇게 하면은 매니저 유지도 자동으로 될 뿐만 아니라 기본으로 30만 2천 원 벌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액티바이저 세럼, 리테일 가맹국의 명단 작성 계속 해주시고 언제 출시될지 모르지만 지금 액티바이저 받으신 과정에 시연해 주시면서 액티바이저 세럼, 리테일 가맹국의 명단 작성하시고 컨택하셔서 시연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11시부터 BA 티켓 구매 시작됩니다. 이 구매 계획을 좀 세우세요. 이 무슨 말이면 티켓을 구매해야 될 사람들한테 소비자들은 모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내일 BA 티켓 판매되니 알려주시고
티켓은 이제 무조건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증정품 주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달도 액티바이저겠죠. 증정품은. 가장 액티가 싸게 사는 방법 중에 또 하나니까. 그래서 구매 계획 세우셔서 티켓 좀 많이 확보하시고, 티켓. 지금 액티바이 세럼 같은 경우는 그 티켓 확보 못 하신 분들은 뭐 구매도 못 했잖아요. 티켓 구매 계획 세우시고, 그리고 월말 프로모션 정해져 있어요. 월말 프로모션 액션팩. 액션팩.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5월 2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좀 힘차게 좀 진행해서 정말 신념으로 함께 시작하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정말 신념의 힘으로 기적을 만드는 한 달을 바라면서 오늘 미라클 모닝 비즈니스 스타트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PT 이용수였습니다.